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소개하려고 합니다. 갤럭시 폴드는 사실 공개한 지는 꽤 시간이 지났죠. 하지만 디스플레이 이슈 때문에 출시가 연기되었고 저는 올해 안에 출시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출시를 했죠. 9월 6일 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함을 빨리 인정하고 그걸 개선함으로써 출시를 앞당기지 않았나 싶네요. 디스플레이 이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디스플레이에 있는 보호 필름을 손으로 뜯어버려서 이물질 안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가 손상을 입었었죠. 하지만 개선한 갤럭시 폴드에서는 이 테두리 안에 보호 필름을 넣어놔서 아예 물리적으로 떼어낼 수 없도록 차단을 냈죠. 또한 힌지 부분에 T자형의 가림막을 통해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에 있는 유리막보다도 굉장히 내구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방법을 개선한 것 같아요. 갤럭시 폴드는 전면에 커버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4.6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고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펼치는 것보다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는 이 접은 상태가 가장 맞습니다. 아이폰과 비교하면 갤럭시 폴드가 세로 길이가 더 길죠. 하지만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는 아이폰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갤럭시 폴드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모든 스마트폰의 기능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용하기에는 작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럴 때에는 갤럭시 폴드를 피면 됩니다. 갤럭시 폴드를 펴는 순간 4:3 비율의 7.3인치 디스플레이가 나타납니다. 일반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크기와 비교하면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여태까지 스마트폰에 있었나 싶기도 하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느낌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갤럭시 폴드는 이 힌지 부분에 모든 기술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힌지 부분은 이 두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펴고 닫는 데 있어서 이 힌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갤럭시 폴드를 옆에서 보면 힌지 부분에 가까울수록 높이가 올라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 가운데에 있는 주름일 거예요. 사실 저도 갤럭시 폴드를 처음 편 순간 가운데에 있는 주름이 눈에 보이긴 했습니다. 사실 거슬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주름이 있는 거 보고 나서는 약간 좀 거부감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색 재현력이 굉장히 뛰어난 OLE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지만 가운데 주름 때문에 시안성을 망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감상할 때 불안정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그런 걱정이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감상하거나 아니면 웹툰을 보거나 또는 무언가에 집중할 때에는 가운데에 있는 주름이 크게 거스르지 않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가운데 주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지만 진짜예요. 가운데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대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물론 일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도 화면 분할이라든지 동시에 두 개의 어플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멀티태스킹 가능했지만 갤럭시 폴드는 스마트폰의 멀티태스킹에 그 이상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인터넷 창을 띄워놓은 다음에 플로팅 바에서 갤러리를 가져와서 사진을 볼 수도 있고 메신저를 그 아래쪽에 다시 띄울 수도 있어요. 총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화면 분할을 통해서 띄워놓을 수 있고 가로 길이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대 3개의 화면 분할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화면을 더 띄울 수는 있긴 해요. 팝업 창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몇 개의 팝업 창을 띄워놔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면 실사용에 있어서 쓸만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SNS나 문자 메시지에서 사진을 보낼 때 보통은 사진을 눌러서 공유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문자와 갤러리를 띄워놓은 다음에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사진을 공유하는 방식이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다양하게 동시에 할 수가 있죠. 또한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동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일단 접은 화면이 기본 화면이죠. 닫혀있는 화면에서도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펼치면 그대로 큰 화면으로 즐길 수가 있어요. 다시 닫으면 커버 디스플레이로 다시 돌아오죠.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동성이 굉장히 좋아서 닫힌 화면으로도 보다가 다시 펼쳐서 볼 수도 있고 펼친 화면을 다시 닫아서 작은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죠. 지도 같은 경우에도 작은 화면으로 지도를 보는 것보다는 역시나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죠. 갤럭시 폴드를 펼치면 지도가 굉장히 크게 보여집니다. 특히 여행 갔을 때 구글맵 많이 사용하시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작은 화면을 보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큰 화면을 보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큰 화면을 가졌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는 큰 화면의 이점이 굉장히 많죠. 갤럭시 폴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관심 있는 스마트폰이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궁금했던 스마트폰이었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그 소원을 푼 기분입니다. 스마트폰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폼팩터로 폴더블 폰이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 있었죠.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소비 패턴이 영상 감상이라든지 작은 화면보다는 큰 화면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굉장히 이슈였기 때문에 갤럭시 S10이나 갤럭시 노트 10처럼 베젤을 최대한 줄이고 전면 디스플레이를 가득 채운 그런 스마트폰이 주를 이뤘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크기를 줄이면서 전면 베젤을 줄이고 디스플레이로 꽉 채우는 게 가장 큰 기술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스마트폰의 추세를 완전히 벗어난 게 갤럭시 폴드죠. 펼친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예요. 어떤 스마트폰과도 견줄 수 없는 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를 항상 휴대하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는 없죠. 이런 큰 디스플레이를 언제 어디서든지 가져다니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접는 방법이었죠. 접어서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가방에 넣거나 오히려 앞으로 출시될 폴더블 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삼성의 갤럭시 폴드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갤럭시 폴드로 더욱더 다양한 영상으로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